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3대 진미 중 우리가 바다의 진주라고 불리우죠. 캐비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3대 진미 첫 번째 이 트러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캐비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비아는 13세기경 최초의 캐비아라는 말을 사용한 나라는 러시아, 차르의 나라였습니다. 이 철갑상어 이 캐비아에 관한 첫 기록은 그러니까 13세기 1240년대 몽고의 징기스칸의 손자 이 바투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캐비아의 어원 또한 이 터키어의 알이라는 뜻, 이 터키가 세계 3대 요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리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하비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썰 중에서 가장 유력합니다. 이 철갑 상어는 오직 북반구에서만 분포하고 있고 어떤 것은 마치 거인처럼 크지만 대부분의 성격이 온순한 물고기입니다. 이들은 바다에 살며 산란 때 연어와 같이 강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산란 후 생을 마감하는 연어와는 달리 철갑 상어는 산란 후에도 계속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철갑 상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상어를 연상하는데 종자가 다릅니다. 약간 다르고요. 민물에서 그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살다가 다시 민물에 와서 죽는 그렇게 이제 산란 후에도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그 상어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 27종의 철갑상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비아를 그 생산하는 철갑상어는 4종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철갑상어에서 얻은 알만 우리가 캐비아라고 라벨링 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죠. 식품법이니까. 4종류의 철갑상어 중에서 가장 상품에 속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크기가 큰 러시아산 철갑상어인 벨루가라고 합니다. 이 미식가들은 이 벨루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벨루가가 이 올라오면 이 주빈이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구나,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오세트라, 세브라가도 좋습니다. 좋지만 벨루가는 가장 크기가 큰 이 상품이다 이렇게 하고 다른 종류는 이 칼루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브루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원만하게 쓰는 것은 오세트라입니다. 오세트라. 그래서 모두 카스피해 산이고요. 유럽에. 이들은 각각 크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호텔에는 그 벨루가도 물론 쓰지만 오세트라를 가장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불리우는 이 벨루가는 캐비아 중에서 이 크기가 가장 큽니다. 이 맛은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약간의 그 버터 맛이 난다. 유지방처럼 알의 맛이 그렇듯이 캐비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비쌉니다. 색깔은 짙은 검정에서 흐린 회색까지 약간씩 다르죠. 이 벨루가는 혀끝에 닿았을 때 톡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크다 보니까. 그래서 벨루가는 이 철갑상어가 15년 이상 된 곧 철갑상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캐비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칼루가인데요. 이것은 이 카스피산 철갑상어의 알로서 벨루가보다 약간 향이 강하고 약하고 더 짙은 이 검정색입니다. 가격은 벨루가와 비슷하나 약간의 건과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루가는 라벨에 임페리얼이나 벨루가 프라임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칼루가도 15년 된 철갑상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미세한 맛의 차이를 모르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 특히 러시아의 귀족들은 이 세심한 맛의 차이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캐비아를 뜰 때 이 상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금속이 닿으면 맛이 변질되면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래요 미식가들은.
그래서 교수님도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는 미세한 맛의 차이를 못 느끼더라고요. 이 이게 매번 먹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도 김치를 매일 먹기 때문에 김치가 조금 이상해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듯이 미식가들은 절대 속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세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보편적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캐비아 중 하나입니다. 과일 맛이나 견과류 맛을 함유한 매우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 10년 이상 자란 시베리아, 러시아 철갑상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세트라라고 하는데요. 오세트라는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고 색깔은 어두운 동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캐비아입니다. 사진에서 보도 있죠. 이 하나에 10만 원 이상 갑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르가인데요. 세부르가인데요. 이거는 작고 부드럽기 때문에 입안에서 톡 터지는 느낌이 적고 이 덩어리져 있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일반 호텔에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세브리가도 철갑상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맛은 그 때로 고기 맛이나 약간 감귤 맛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약 7년 정도 자란 스텔렛 철갑상어에서 얻을 수 있고 단백질과 지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캐비아입니다. 캐비아 중에서 가장 작고 단단하고 특유의 냄새와 맛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 철갑상어의 이 양식이 성공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양식 기술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캐비아는 금속이나 은제품이 닿으면 금방 산화되어서 그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하로 만든 전용 스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캐비아는 절대 가열하지 않고 그 자체의 맛과 풍미를 살려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하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 이 코끼리 그 뿔, 즉 상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유통이 안 되고 상하 이 죽은 상하에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모조품으로 사용하고 금속이 아닌 거를 사용하지 이 스푼을 위해서 이 코끼리를 그 도살한다든지 이런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상어 지느러미도 마찬가지죠. 예, 지느러미가 워낙 비싸고 귀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상어가 전부 다 그 동인할 정도로 잡으니까 지금 고래와 상어는 지금 이 그 전 세계 그 동물 애호가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시기종이죠. 이 캐비아는 일반적으로 0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냉장고가 0에서 한 12도 정도 하니까 냉장고보다 약간 추운 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머리에 이게 무슨 점이 자꾸 보이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고급의 철갑상어의 알은 그 맛을 반감시키는 가니쉬 없이 대체로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플리티 베스트 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 식재료일수록 가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는 겁니다. 상어를 뭐 요리한다, 상어 알을 이 철갑 상어를 요리한다든지 향이 강한 음식과 곁들여 먹으면 오히려 그 캐비아 맛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 가니쉬 없이 그냥 알 자체를 먹는다. 반면에 다른 알들은 다른 음식이나 식재료와 결합하였을 때 궁합이 잘 맞으면 조직감과 풍미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그 식재료가 이 삶은 달걀이죠. 캐비아는 철갑 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것으로 이란산 유명하죠. 러시아산이 많고 카스피해산을 최고로 칩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겹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1924년 볼바강에서 잡힌 이 벨로가인데 이 철갑상어가 이 무게가 1571kg였다고 합니다. 1톤이 넘어가는 1.5톤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오래 살기는 오래 사나 봅니다. 이게 이제 1924년에 볼가강 이 카스피의 볼가강에서 잡힌 건데 이 민물에서 잡힌 거죠. 강이니까 바다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kg 지금 역사에 지금 이것보다 큰 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래 두면은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음식이라고 불리우는 철갑상어에는 알 자체가 조리되지 않은 천연의 맛이고
처음에는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약간 어색하지만 자주 먹어 보다 보면은 이 중독성이 생겨서 저항할 수 없는 맛에 이끌린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좋아짐이 느껴져요. 누구나 최상급의 캐비어를 맛본다면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진미는 뭐 거부감 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요리이고 다 좋아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급 요리이죠. 고대 그 페르시아의 시에서도 이 캐비아는 체험조로 그 등장하고요. 자극적 효능과 정력을 증가시키는 데 쓰였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철갑상어에는 그 척추 그 모든 생선은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안에는 이 골수가 있는데 그걸 배시가라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체험제의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그 배시가를 그 가루로 만들어서 결혼하는 신부에게 먹이는 관습이 있다. 이처럼 뭐 효과가 있으니까 그 체험제로 쓰이겠죠, 그죠? 캐비아는 그 지방산이 적고 비타민과 그 단백질이 많고 칼로리가 그 낮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우리가 알래스카 에스키모 사람들이 과일이나 야채를 먹지 않는데 이 비타민 C 그 부족 현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캐비아의 효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캐비아가 건강식품으로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고요. 요즘에는 스스로 빠른 회복을 위해서 환자들이 많이 먹고 있고, 캐비아에서 기름만 뽑아 마시는 것으로 야채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추운 지방에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역할을 그 대신하기도 합니다. 캐비아 효능은 이 단백질, 비타민 A, 오메가3, 비타민 B, 각종 풍부한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하기 힘든 이 영양 성분이 잘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도 그게 증명이 돼서 강력한 피부 재생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고급 화장품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전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 광고 아모레에서도 나오는데 캐비아를 활용한 화장품이 이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고단가에 팔리겠죠. 엑기스니까. 자, 여러분 캐비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세계 음식 그 3대 음식에 대해서 그 진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식과 식견을 넓히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